이번에는 색채 관리 파트에 염료와 안료를 포함하는 색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색료, 컬러런트는 색재와 같은 말입니다. 색재는 색을 띠도록 만들어주는 물질, 즉 색소를 의미합니다. 색료, 색재, 색소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색료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자, 첫째, 착색 비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품은 10,000원짜리인데 이 제품에 착색을 하기 위해서 5,000원이라 되는 착색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너무 단가가 많이 드는 거잖아. 그쵸? 착색 비용도 가성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컬러 어피어런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컬러 어피어런스는 색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이 색료를 사용할 때는 광원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는 현상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메타메리즘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조명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면은 이것도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컬러 어피어런스 고민해야 하고요. 착색의 결례성, 결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착색이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햇빛이라든가 세탁 이런 데에서도 쉽게 바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 공정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착색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면은 이것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색료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색료의 종류는 크게 염료와 안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료에는 천연염료, 합성염료, 안료에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염료와 안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염료는 파우더 형태가 되었던 액체 형태가 되었던 이것이 물이나 유기농제에 녹게 됩니다. 그리고 녹는다라고 하는 것, 용해가 된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액체 상태에서는 물과 그 염료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물에다가 설탕이라든가 소금을 넣게 되면은 이 설탕물과 소금물은 설탕과 물로 분리할 수 없겠죠. 다만 이 물이 증발하고 나면은 설탕과 소금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염료고요. 안료는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탁액의 형태로 남아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물에다가 전분가루를 한번 넣었다고 생각해 봐요. 전분을 넣어서 휘 저으면은 처음에는 뿌연 형태로 이 물에다가 녹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놔두면은 전분은 아래에 가라앉고 물은 위에 떠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즉 전분이 물에 용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물을 따라 버리면은 증발시키지 않더라도 전분으로 다시 분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안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염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염료의 특징은 물이나 유기농제에 용해되어 섬유에 침투 착색됩니다. 자, 이렇게 설탕과 소금처럼 물에 녹아서 섬유에 침투 착색이 되고 이 물은 나중에 햇볕에 마르게 되면 증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염료만 섬유 속에 남게 되고 색을 띠게 됩니다. 자, 대부분 투명성이 높습니다. 물에 용해했을 때 이 물의 색이 진할지언정 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투명도가 높고요. 자, 표면 친화력이 높아 별도의 접착제가 필요 없습니다. 섬유에 침투되어서 착색됩니다. 따라서 접착제가 필요 없습니다. 염료는 우리 염색에 많이 사용합니다. 머리 염색, 가죽 염색, 종이 염색, 그리고 천 염색, 염색종에 많이 사용하고요. 식품에도 염료를 사용합니다. 알갱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자, 좋은 염료의 특징은 물이나 유기용제에 잘 용해가 되어야 되고 발색도 잘 되어야 합니다. 직물에 흡착이 잘 되고 세탁 시 씻겨 나가지 않고 빛에 대해서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요거는 세탁 결례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빛에 대해서 결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료가 분말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분말 속에는 먼지가 없어야 하고요. 액체 용액으로 만들어서 오랜 기간 저장해도 색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염료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에서 그 색재를 얻는다면 천연염료가 되고요.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합성염료가 됩니다. 원래는 천연염료만 있었겠죠. 자연에서 채취를 했고 합성용료에 비해서 색이 선명하지 않고 색상이 다양하지도 않으며 결례도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천연으로 염색을 할 경우에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고급품의 섬유 염색에 사용하기도 하고 친환경을 위해서 천연 염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천연은 식물, 동물, 광물에서 염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식물 염료인지 동물 염료인지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식물 염료든 동물 염료든 그 염료가 어떤 색을 띠는지를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요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식물 염료는 붉은색을 띠는 것, 꼭두선이 들풀입니다. 그 아주 예쁜 조그만한 하얀색 들풀인데요.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열매가 빨강색으로 됐다가 나중에 다 익으면은 블루베리 밭 같은 검은빛을 띱니다. 자, 그게 꼭두선이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 있습니다. 오미자차 빨강색 물 나는 거 알죠? 홍화, 네, 요거 꽃입니다. 요렇게 뾰족뾰족한 꽃잎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약간 오렌지빛에서 오렌지빛을 띠는 그 꽃인데요. 여기서 붉은색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붉은 꽃입니다. 자, 소목, 다목인데요. 여기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죠? 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무 가지, 나무 기둥을 얘기를 합니다. 나무의 이 가지나 기둥을 조각내서 거기에서 염료를 뽑아내서 염색하는 겁니다. 자초는 뿌리입니다. 네, 식물의 뿌리예요. 자, 요것들이 붉은색을 띱니다. 치자는 치자라고 하는 풀의 그 열매입니다. 열매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열매 껍질도 있습니다. 요것이 물에 넣게 되면 요것을 물에 넣게 되면은 노란색 물이 빠져요. 자, 요 치자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을 구울 때 밀가루 반죽에 조금 더 노란 기미를 줘서 먹음직스럽게 할 때 치자물을 넣어 줍니다. 자, 황련, 황백. 자, 요거는 황자가 붙어 있으니까는 황색을 띠는 거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울금은 강황을 얘기합니다. 강황의 덩어리 뿌리. 그러니까 얘는 카레가루의 재료잖아. 그쵸? 그렇다면은 우리 울금이 노란색을 띠는 거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청색. 그러니까 초록부터 시작해서 남색까지 영역의 색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건데요. 쪽풀의 잎에서 청색을 얻습니다. 우린 요걸 인디고라고 많이 하죠. 인디고염 청색입니다. 자, 동물 염료, 자주색을 띠는 염료는 티리엄 퍼플이라고 하는 색을 얻을 수 있는 뿔소라 있습니다. 조개류입니다. 조개류에서 얻는 자주색은 고대로부터 아주 값비싼 염료로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사용했던 색입니다. 자, 붉은색은 코치닐, 연지충이라고 하는 곤충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요 코치닐, 연지충에서 얻는 그 적색 염료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치닐이 곤충이기 때문에 갑각류와 같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그 베지테리언들이 이 코치닐이 들어간 음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코치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딸기 우유 만들 때 이거 사용했었어요. 자, 젓갈색 오배자 있습니다. 오배자는 식물성 동물 염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배자라고 하는 그 곤충이 불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표면에 생채기를 내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은
곤충이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성이고, 이 나뭇가지가 변화가 되어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물성 동물 염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책에서 보면은요, 이 오배자를 식물성 염료에 넣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자, 동물 염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젓갈색을 띱니다. 갈색을 띠는 세피아, 오징어, 먹물 있습니다. 자, 광물 염료도 있는데요. 광물 염료는 사실 그 광물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색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천을 염색하는 것보다는 그린 물감의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광물 염료는 착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우더 형태의 안료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린 이런 것들을 유기안료에 주로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합성 염료는 사람이 만든 염료입니다. 이 문제 많이 나와요. 최초로 만든 합성 염료 모브 모베인, 보라 계열의 모브 모베인이다. 최초의 합성 염료이다. 요거 기억하면 좋습니다. 합성 염료는 그 화학적 성분에 따라서 직접 염료, 산성 염료, 염기성 염료, 반응성 염료, 그리고 뭐 형광 염료, 식용 염료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배트 염료, 건염이라고 하는 그런 염료들도 있습니다. 그 특성을 묻기보다는 이런 염료가 어떤 소재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직접 염료는 주로 면마, 레이온과 같은 셀룰로스계 섬유, 산성 염료는 견, 양모, 동물성 섬유와 나일론, 그리고 반응성 염료는 면마, 레이온, 양모, 나일론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섬유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안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료는 물이나 유기동제에 녹지 않은 입자 상태의 생료입니다. 입자로 되고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표면에다가 착색을 시키기 위해서는 접착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착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 접착제는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이 찐득찐득한 이 접착제에 파우더인 안료를 골고루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녹이는 용제도 사용을 합니다. 이 용제와 접착제를 합쳐서 전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접착제가 필요하다. 자, 주로 원시시대의 동굴 벽화에서부터 사용했고요. 이건 뭐냐? 주로 안료는 광물에서 얻습니다. 뭐 흙이나 돌 이런 것들 우리 이렇게 벽에 칠해 보면은 그림 그려지잖아, 그쵸? 자, 동굴 벽화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광물 활용했고 있었고요. 아주 고운 파우더로 해서 최근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데 섞어서 색을 내기도 합니다. 자, 비수용성이다 이미 얘기했고, 염료에 비해 불투명합니다. 네, 우리 여기 전분 이렇게 풀면은 그 파우더가 녹지 않기 때문에 물 속에서 불투명한 형태로 있다가 분리가 되잖아, 그쵸? 불투명하다, 음폐력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물체의 표면에 착색을 시키면 물체의 이 재질과 바탕이 드러나지 않고 이 색으로 덮여진다는 겁니다. 염색은 해도 그 바탕이 보이잖아, 그쵸? 근데 얘는 딱 덮어준다는 거예요. 바탕색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 위에다가 흰색의 안료로 이렇게 접착을 시키면은 검정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염료는 검정색 원단이, 원래부터 검정색의 원단이 있다? 여기에다가 다른 색을 넣어도 색이 안 보이는 거죠. 계속 검정으로만 보이죠.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료의 입자에 따라 굴절률, 반사도, 산란도, 흡수도, 불투명도, 점도가 다릅니다. 자, 자동차 외장재의 표면 코팅, 유성, 수성 페인트, 인쇄용 잉크 뭐 등등에 사용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가 있습니다. 자, 무기와 유기를 나누는 것은 그 재료의 분자 구조에
탄소가 들어갔느냐, 탄소가 들어가지 않느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탄소가 불포함되어 있으면 무기한료,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유기한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유기한료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유기한료는 또 이런 방식에 의해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생물체에서 비롯된 것은 유기한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천연염료 중에서 세피아 있죠. 오징어 먹물. 얘네들은 염료이긴 하지만 착색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광물염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세피아는 오징어 먹물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징어 먹물이기 때문에 생물체에서 유래가 됐죠. 그러면 이게 염료인데 염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접착제와 그 용제를 합친 전색제에 풀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안료처럼 사용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유기안료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물염료 같은 경우에는 광물이잖아, 그쵸? 생명체에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런 염료를 안료로 사용한다면 무기안료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얘는 천연에서 나온 겁니다. 합성으로 인공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대충 요 무기한료와 유기한료의 개념을 파악했다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색제입니다. 원시 동굴벽화에서부터 사용했고요. 자, 내광성, 내열성이 큽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빛이나 열의 결례도가 좋다는 거죠. 물, 기름, 알코올, 이거는 뭐지? 매질의 용제, 알코올 등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는 거 안료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착색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착제가 필요해요. 선명하지 않으며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렴해요. 사용량 많습니다. 그런데 무기한료의 대부분은 광물질이에요. 광물은 금속이잖아. 그쵸? 자, 금속, 중금속 독성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료에 섞어 빛깔을 열게 하거나 은폐력을 크게 하는 데 사용하고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카드뮴, 코발트, 망간 요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카드뮴은 옐로우 기미를 띠는 거, 코발트는 블루, 망간은 레드 계열의 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무기한료의 종류입니다. 자, 유기한료는 무기한료보다 착색력이 큽니다. 물론 이 염료에서부터 시작된 유기한료는 염료보다는 착색력이 떨어지지만 무기한료보다는 착색력이 크겠죠. 자, 색이 선명하고 투명도가 높다. 염료의 성질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자, 결례도가 좀 낮고요. 유기농제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색이 번질 수 있습니다. 독성이 없으나 고가입니다. 자, 요런 것들 사용하고요. 한사옐로, 뭐 퍼머넌트 레드 요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색료를 공부를 할 때 좀 특수한 색료들이 좀 있습니다. 형광염료 있어요. 형광을 띠게 해주는 염료가 있고 안료도 있습니다. 형광 안료도 있습니다. 자, 형광 안료의 특징을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형광 안료는 형광 물질은 그냥 우리가 태양광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가시광선을 다 없애고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바깥쪽에 있는 단파장입니다. 그러면 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을 했지만 그냥 노랑처럼 보였는데 형광 조명인 그 자외선 조명 하에 블랙라이트인 자외선 조명 아래에 들어가면은 이게 형광의 밝은 빛을 냅니다. 네, 일반 색용보다 밝은 느낌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면 천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펄 안료라고 하는 진주 광택 안료도 있습니다. 자, 펄은 원래 이 운모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데요. 운모는 육각형의 결정 구조를 가진 아주 얇게 이렇게 박리되는 조직의 돌입니다. 자, 그것을 사용해서 운모를 만드는데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 진주 표면에는 항상 훈색 효과, 이리데센트라고 얘기를 하죠. 무지갯빛 효과가 나타납니다. 조명이나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온안료가 있는데요. 요것은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합니다. 유치원 다닐 때 이런 거 해봤죠.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더운 물을 엄마가 커피 탄다고 이렇게 더운 물을 넣으면은 하트가 빨갛게 드러나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 엄마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딸들이 이렇게 예쁜 걸 엄마한테 선물했구나. 그러면서 뿌듯해 하면서 마시잖아. 그쵸? 자, 요렇게 색이 변하고 다시 찬물을 넣으면은 이 색깔이 다른 색으로 변합니다. 자, 요게 가역성이고요. 한번 빨갛게 된 게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비가역성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안료, 시온안료입니다. 자, 그리고 도료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시험에 나옵니다. 도료는 도료 자체가 색료는 아니에요. 도료 안에 들어있는 안료가 색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료를 풀어가지고 어떤 표면에다가 페인팅을 해야 되겠죠. 페인트예요, 도료는.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이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료를 붙여주는 접착 성분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접착제를 우리는 바인더 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지에 천연 수지가 있고 합성 수지가 있습니다. 천연 수지는 천연에서 얻는 거겠죠? 온나무, 캐슈계, 우리 캐슈넛이라고 하는 그 나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천연에서 얻는 수지를 사용하면 우아하고 깊은 광택을 띱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우아하고 이 깊은 광택을 띠며 옷에서 뭐 얻고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천연 수지 도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찐득찐득한 데다가 이 안료를 넣어서 골고루 도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지 바인더가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곱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얘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용제입니다. 솔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휘발성이 있는 걸 사용합니다. 아세톤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죠. 매니큐어 여기 색깔 딱 붙어 있어. 도료 같은 거야. 수지에다가 안료를 넣어가지고 손톱에 이렇게 붙였는데 얘가 안 떨어져. 아세톤으로 하면은 솔벤트로 지워지죠. 그죠? 네, 그거 아세톤입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솔벤트에 해당이 됩니다. 휘발유도 이 솔벤트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쉽게 페인트 할 수 있도록 칠한 다음에 이 휘발성 용제가 날아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페인팅이 되는 겁니다. 이때 빨리 건조되게 하기 위해서 건조제를 넣기도 하고요. 진주광택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첨가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수지와 용제를 합쳐서 우리는 전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색제, 미디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합성수지 도료의 특징은 요거 나옵니다. 콘크리트나 몰타르 마무리에 사용하고 빨리 마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만 화기에 민감하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색료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색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컬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염료의 부속별, 색상별 계통 명칭과 화학 구조 번호로 일반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R이라고 되어 있으면 컬러 인덱스, 베트라고 하는 것은 베트염, 건염에 해당이 되고요. 블루1이라고 하는 것은 블루인데 1번 색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화학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색상환의 1번, 오스트발트의 1번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자, 이러한 색깔을 띠는 물질은
화학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 그 화학 구조를 다 번호로 표기해 놓습니다. 전 세계 공용이에요. 그래서 칼라 인덱스에 배트블루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화학 구조가 73000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 요거 색제는 인디고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료의 일반적인 성질, 색료 그러면 안료와 염료를 질문한다는 게 되겠죠. 안료는 착색하고자 하는 매질에 용해된다. 염료가 용해됩니다. 염료는 표면에 친화성을 가져서, 자, 친화성을 가지기 때문에 침투하기 쉽다. 오케이. 안료는 염료에 비해서 투명하고 은폐력이 약한 거는 염료입니다. 반대로 됐죠. 도료는 인쇄에만 사용되는 유색의 액체이다. 도료로는 인쇄가 아니라 우리 페인팅을 할 수 있잖아요. 인쇄는 프린팅을 하는 거고 우리는 페인트를 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염료 질문합니다. 분말 형태로 고착됩니다. 고착되기 위해서 접착제 필요합니다. 그죠? 바인더 필요합니다. 자, 요것은 안료입니다. 페인트 뭐 이런 데 섞어 사용합니다. 안료입니다. 불투명합니다. 안료입니다. 수용액, 액체와 같은 형태입니다. 염료 맞습니다. 염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표면 친화력이 있다. 나머지는 안료입니다. 자, 다른 물질과 흡착하고 결합하기 쉬워 방직, 이 천 계통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염료입니다. 다음 중 동물 염료가 아닌 거 폐류 조개에서 나오니까 동물 맞죠? 꼭두선이 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식물입니다. 자, 요거는 붉은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죠. 코치닐 곤충입니다. 커머즈도 곤충입니다. 커머즈 모르지만 꼭두선이가 식물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2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합성염료, 최초의 합성염료 모베인 나옵니다. 모브라고도 하고요. 보라, 자줏빛 보라를 띱니다. 자주색에 가깝습니다. 최초의 합성염료, 뭐 딴 거 어려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보라를 띄어요. 최초입니다. 그러면 모베인, 모브입니다. 자, 우리 포스터 컬러에 모브 있죠? 자,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천연 염료의 하나로, 자, 이거 앞에서 설명 안 했는데요. 홍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풀이하면서 그냥 하나씩 읽어두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붉은색을 띱니다. 우리 한의학이나 아니면은 그 색채 치료 이런 데에서는 같은 색의 를 이용해 가지고요 뭐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뭐 자초 소목 다 붉은색이긴 하지만 홍화 염료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안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화합물을 이용해서 표면에 부착합니다. 네, 접착제 필요합니다. 무기물이나 유기안료도 있습니다. 네, 주로 무기안료지만 그저 광물질, 금속이지만 유기안료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기안료는 저기 생물체에서부터 얻어지는 것.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착색하고자 하는 매질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안료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코치닐 곤충에서 얻는 염료라고 얘기를 했고요. 붉은색을 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요거 알고 있습니다. 자, 성록이나 구린 금속이고요. 요거 보도록 할게요. 한자 옐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글자가 틀렸습니다. 한 SA라고 쓰고요. 요게 독일어에서 시작된 건데요. 겔브, 한자 겔브, 한자 겔브가 독일어로 노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노랑입니다. 우리 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세 독일의 그 무역 관련 어떤 동맹을 얘기할 때 한사동맹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거기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한사, 옐로. 자, 요거는 알료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색깔이냐면 우리 포스터 컬러에 레몬 옐로가 있고
퍼머넌트 미들 옐로가 있습니다. 이 퍼머넌트 옐로보다는 색이 좀 부드러워요. 퍼머넌트 옐로는 되게 강하잖아, 그죠? 근데 레몬 옐로보다는 조금 따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몬 옐로는 연두 기미를 좀 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퍼머넌트 옐로보다는 색이 조금 더 밝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들 물감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유기안료에 대한 설명. 유기안료는 약간의 그 염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무기안료에 비해서 빛깔이 선명하고 착색력이 크다. 오케이, 맞습니다. 인디언 옐로우, 세피아는 동물성 유기안료이다. 자, 생명체에서 비롯된 안료를 우리는 유기안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피아는 오징어 먹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동물성 유기안료 맞고요. 인디언 옐로는 잘 모르죠. 자, 요거는 인디언 옐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소에다가 소가 망고잎만 먹습니다. 물하고 망고잎만 먹여요. 그럼 이 망고, 우리 노란색 그 망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는 망고 잎에 있는 성분의 영향에 따라서 소변을 누게 되면은요, 이 소변에 노란색 그 색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변을 건조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안료를 얻어서 물감의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망고잎 한 가지만 먹으면은 소가 마르고 빨리 죽고요. 또 이 망고잎의 성분 때문에 이 신장에 한 가지만 먹으면은 이 신장에 무리가 옵니다. 결석이 생겨서 소가 소변을 볼 때 상당히 큰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디언 옐로도 지금은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소의 소변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동물성 유기안료입니다. 식물성 안료는 빛에 의해 탈색되는 단점이 있다. 식물성 안료는 빛에 의해 탈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뭐 이렇게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식물성에서 얻었다는 것은 약간 그 염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염료는 빛에 대해서 결례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무기안료는 빛이나 열에 대해서 결례도가 있지만, 우리 염료는 빛이나 열에 의해서 결례도가 떨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코발트, 카드뮴 아까 얘기할 때 무기안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은 금속이에요. 코발트 블루 계열, 카드뮴 옐로에서 약간 붉은 기미까지를 띠는 안료입니다. 무기안료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시온안료 그러면은 일단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 요거 봐야 되겠죠? 온도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안료로 가역성, 비가역성이 있다. 자, 요거는 펄 안료입니다. 조명을 가해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장파장 색광으로 한다. 이거는 형광 안료가 되겠죠. 형광염료나 형광이고요. 자외선을 천천히, 이미 흡수한 자외선을 천천히 장시간에 걸쳐 색광으로 방사한다. 요거는요, 인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야광을 얘기합니다. 또 축광을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밤 천장에 이렇게 별 붙여 놓잖아, 야광별. 그러면은 얘가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에너지를, 자외선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불이 딱 꺼지면은요, 자, 여기에서 흡수한 자외선이 방출이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자, 빛으로 방출이 됩니다. 자, 그때 이 색깔이 있는 노랑별로 보이잖아, 그렇죠? 자, 그런 현상이 인광입니다. 자, 매우 미량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유독성 없어야 된다. 식용색소. 자, 태양광 아래서 가장 반사율이 높은 거, 가장 밝고 희게 보이는 거를 찾으라는 거죠. 무명천, 면천을 얘기해요. 광목 같은 거. 자, 그것을 밝아 보이게 하려면 화학적 탈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광 표백제, 증백제죠. 밝은 색을 더 밝게 하는 형광 표백제로 처리한 무명천이 가장 밝아 보입니다. 자, 다 돼갑니다.
자, 자외선에서 황변 현상이 심한 것. 자, 이거는 우리 소재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성 섬유 황변되고 나일론 황변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동물성 섬유 견 있네요. 산성염료로 염색할 수 있는 것은 동물성 섬유 플러스 나일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면은 직접염료, 반응성 염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사율이 파장에 관계없이 모두 높기 때문에 자, 요거 안 했지만은 알 수 있어요. 거울처럼 사용하기 좋다. 자, 알루미늄에 했죠. 우리 알루미늄 호일 표면이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네, 알루미늄 맞습니다. 자, 반사율 상관없이 가장 반사율이 좋다. 알루미늄입니다. 자, 반사와 관련해서 글로스 광택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 이야기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배우지 않았다. 그죠? 내용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문제들은 문제 안에 되게 쉬운 보기가 있습니다. 광택은 반사가 일어날 때 광택감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계속해서 반사와 관련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자, 물체 표면의 물리적 속성으로 반사하는 광선에 의한 감각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표면 정반사 성분은 투과하는 빛의 굴절각이 클수록 작아진다. 왜? 반사를 이용하는데 투과를 해? 투과를 하려면은 불투명한 물질이어야 되는데, 그쵸? 네, 투명한 물질이어야 되는데, 자, 우리 반사 표면은 불투명한 표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과가 아니라 반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하고 매치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 정답입니다. 네, 틀린 거예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생료의 호환성과 통용성 확보하기 위한 생료 표시 기준 컬러 인덱스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뭐 원산지 표기한다, 가격 표기한다, 국적 표기한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죠. 자, 화학 구조에 따라서 염료와 안료를 구분하고 응용 방법, 결례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인덱스 구조 칼라 인덱스 베트 염료 건염의 블루 14번 효이고요. 자, 요거는 화학적으로 주어지는 물질 번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딱 보면은 물질 번호 요거 1번 생료 사용 용도. 자, 이게 건염이다.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 분류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생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컬러 인덱스라든가 아니면은 염료와 안료에 대해서는 꼭 몇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